일단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경제 이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경제 이론을 만들었는데 사실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이상적인으로 돌아가는 시장에 대해서 생각한 채로 경제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겠지.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경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The customary starting point for economic theory 벌써 나오네. 그 우리가 경제 이론을 만드는 되게 관리적인 딱 출발점은 뭐냐면, 기본적인 모델이 있다?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냐면, 다른 상황과 정책 선택권이 뭔가 비교되는 기본적인 모델이 is a system, 시스템인데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의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엄청 길게 늘어뜨렸지만 경제 이론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형은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거지. 민주적인 경쟁 시장. 얘가 무슨 자유 경쟁 시장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그 기본적인 모델 자체는 어머머 지우고 앉아있네. 잠깐만. 그 경쟁 시장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지워줬는데, 기본적인 모델인데, 다른 상황이나 정책 선택권이 다 비교되는 기본적인 모형은 뒤에 있는 건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투위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왜 투위치냐면 compared to라서 그게 앞으로 빠져서 투위치가 된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뒤에 in이 있으면 in 앞으로 빼서 in which, 뒤에가 막 on이 있으면 on which 이렇게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compared to인데 to를 앞으로 빼서 to which가 됐고, to which로 굳이 바꾸자면 where로 바뀔 수 있어. 관계 부사 중에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상황이나 정책 선택권이 비교되는 기본 모형은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 체제인데,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경제 체제는 어때? exclusively가 only의 의미가 있어. 이해했어? 다시. 이 상상 속의 경제 체계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 소규모 생산자와 개별 소비자들에 의해서 이 경제체제는 populated, 그들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이 상상 속의 경제체제다? 이 얘기 왜 나왔어? 야, 봐라. 인구가 진짜 조금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경쟁 시장이 가능할 수도 있어. 이해가? 근데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모델은 무너지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랑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공급자가 더 많고 소비자가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막 2명의 생산자와 2명의 소비자 막 약간 이렇게 작게 있으면 그 상상 속에 있었던 경제체제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상 속의 경제체제는 오로지 소규모 생산자와 개별 소비자들만 살고 있고, 그리고 모두 다 뭐한 상태니? possess the very brute information and very narrow motives and desires. 이 사람들은 어때? 모두 다 possessed. 일이 별표. 얘는 다 뭘 지니고 있니?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어디서 누가 못 팔고, 왜 작은 시장에 예를 들면 시골이야. 그러면 그 이장님이 옥수수 팔던데 다 알아. 그쵸? 그래서 되게 모두 다 광범위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되게 좁은 동기죠.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벌고 살겠다, 아니면 난 저 물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자인 욕구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 거야. 인구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그러한 경제에서는 어때? 요지문이야, 레아나? 그러한 경제에서는 어때? Under long list of traditional or realistic assumption, economists have proved that there is always an equilibrium, that is, a set of prices at which supply equals demand for every commodity.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에서는 전통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이 엄청 긴 리스트로 있어. 그 이론에서는 되게 전통적인 이론이고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 그 이론이 만들어진 거, 그런 경제인데, 거기서 경제학자들은 뭘 증명했냐면 항상 뭐가 있다는 거야. 그 비현실적인 경제에서는 균형 상태가 있다는 거잖아. 즉 정해진 금액대가 있어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는 거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 정도 공급했을 때는 수요, 예를 들면 내가 5개를 빵을 만들었으면 그 5개는 그냥 팔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The invisible hand of market competition in Adam Smith's famous metaphor. 그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메타포 은유법에서 비유에서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은 insured 보장했습니다. 모든 자원은 결국에 사용된다는 거지. whenever 뭐 할 때마다 그게 소비자한테 최고의 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생산하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모든 자원은 다 사용된다라는 걸 보장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내가 물건만 만들잖아? 그럼 다 팔려. 안 팔리는 경우가 없어. 수요랑 공급이 일치한다는 얘기도 했잖아. 그죠? 그래서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wealthy elite and struggling working class fueled social unrest and economic instability. 무관한 문장이니까 뺄게요. 안 필요합니다. 그러면 4번 문장까지도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비현실적인 경제 이론 하에서는 항상 균형이 존재했대. 그 얘기하는 거지. 물건을 만들고 자원을 사용했으면 항상 다 팔렸어. 왜냐면 소비자한테 가치를 제공했으니까. 그래서 any deviation from the free market outcome will make someone worse off. So there is no possible change to market equilibrium that could win unanimous support.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발표해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 일탈했다? 어디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만약 일탈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누군가가 안 좋게 된다며. 누군가는 결국에 나빠지거나 못 살게 된다는 거잖아. 이 얘기 왜 해? 비현실적인 그 가정하에 있는 경제 이론에서는 그 이론이 너무 딱 떨어지는 거라서 그 자유시장에선 누구도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왜? 그 자유시장이 너무 완벽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 자유시장에서 그 결과로부터 일탈하면 누군가가 못 살게 되다 보니까 그 시장 균형에 가능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장 균형에 대한 가능한 변화는 없다. 모두가 그 시장, 예를 들면 봐봐. 시장 균형에 대한 가능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모두가 다 지지할까? 안 지지하지. 왜? 이미 다 좋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 시장을 내가 일탈하면 그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건데 누가 그거를 지지를 하겠어. 다시 어떤 그 자유시장의 결과로부터 어떤 일탈도 누군가는 안 좋게 만들어. 그래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을 만한 어떤 시장 균형에 대한 변화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경제 이론의 비현실적인 가정이지. 아니 왜냐면 실질적인 경제 이론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뭔가 되게 달라지고 일탈해도 되고 약간 이렇잖아. 근데 여기는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경제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 이론은 사실 틀렸다고. 너무 가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야, 어떤 요즘같이 이렇게 그 글로벌한 세상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수요랑 공급이 딱 일치하는 경우 어딨어? 없잖아. 이미 가정 자체가 틀린 경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